네, 로보스타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로보스타 후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 26%, 주봉 26%, 17%. 오늘 17% 올라갔는데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로보스타 제가 올라간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제 말 맞잖아요. 제가 LG전자, 제가 로봇 관련된 주식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져간다라고 하면 저는 로보스타를 가져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그리고 차트가 제가 뭐 설명드렸지만 예술적이다. 지금 제가 이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게 뭐냐면 지지난주에 매수했을 때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저희가 들어야 29,000원에. 근데 지금 10,000원 이상 올라갔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셨으면은 지금 몇 프로 수익이에요? 한 50% 수익이잖아요. 아, 50%는 아니네요. 한 30%. 30% 수익이잖아요, 여러분들. 네? 아깝잖아요, 이런 거.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이런 걸로 수익 내셔야죠. 제가 이거 왜 올라가는지 지난번에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이슈가 되는 건 뭐예요? 노란봉투법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노란봉투법. 기업들이 지금 노란봉투법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제가 뭐 어저께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직원들 고용해갖고 100명을 고용했는데 시도 때도 없이 데모한다고 하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하나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누가 그 사람들을 쓰겠어요. 그렇죠? 대화는 대화로 풀어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노보트 그 LG 같은 경우는 자동화 기계 실제 그 LG 냉장고들은 전부 자동화예요. 90%가.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를 하기 싫어서 안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뭐 LG 관계자들을 디테일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옛날에 그 경제인 연합회 거기에서 이제 세미나를 한번 하러 갔을 때 이렇게 모임이 있어요. 한국 뭐 대표 모임 이런 사모임이 있었는데 유능한 이제 교수님들이나 뭐 저명한 저자들 이제 아침 새벽 6시에 일어나고 그 사람이 이제 강의 듣고 같이 사진 찍고 예, 롯데 호텔에서 이제 같이 식사하고 이제 이런 모임인데 그 사람들 솔직히 애국심 없을 것 같아요.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한국인은 DNA가 애국심이 기본 디폴트로 깔아 있어요. 워낙 한이 많은 기업이라서, 나라라서. 그래서 그 사람들도 자동화할 수 있는데 기존에 있던 인력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그냥 놔둔 거란 말이에요. 서로 상생을 해야지. 요새 경기도 안 좋은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뭐라고 설명을 드렸냐. 자, 여기 보시면은 3주 전에 제가 먼저 8월 25일 날 네, 한번 보시죠. 네. 그리고 지금 주가가 뭐 4만 원대, 그리고 지금 뭐 2만 9천 원대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20년도 아니고 10년 안에 제가 봤을 때는 4만 9천 원이 49만 원이 돼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숭실대 학교에서 이제 교육을, 세미나 AI 관련돼서 이제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정부가 오히려 이 AI 속도를 늦추고 있단 말이에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가 100% 보급이 된다라고 하면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내연기관이잖아요. 부품이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협력사들도 많죠. 근데 만약에 100% 전기차가 된다? 일자리 반절 이상이 잃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전 세계 정부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 AI가 너무 급속도로 성장하는 만큼 인구의 효용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떨어졌을 때 뭐가 증가하냐? 범죄율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에 막대한 자금을 부었다가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로 들어간 이유가 그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지금 약사에서 제약하는 것도 로봇가 현재 어느 정도 기준 가능한 수치가 됐고요.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에서도 간단한 세무 업무나 페이퍼워크 같은 경우에는 AI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즉 3명, 4명이 해야 될 거를 AI가 해주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직원이 필요가 없는 거죠.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27,000원이었는데 목표가를 42,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 노란 봉투법이 일자리를 빨리 제거할 수 있는 명분을 준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노란봉투법이 됐든 최저시급이 됐든 이게 근로자를 위한 것 같지만 경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2부에서 제가 어떤 기준으로 매매하는지 설명드리고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 매매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추세 매매라는 걸 많이 하는데요. 추세 매매 기준은 기본적으로 주가라는 거는 오르고 내림을 반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림을 반복하는 그 사이에서 매수와 매도를 같이 진행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밑줄을 하나 그어 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차트가 수렴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자리 있지 않습니까? 추세가 시작하는 지점. 사실 여기에서 저점에서 횡보하고 반등하는 이 시점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종목 LS 일렉트리닉을 제가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언제 여기에서 수급이 들어왔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23년 7월 24일 기준으로 해서 1140만이라는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1차 파동이 나왔을 때 여기를 매수 타점으로 보는 겁니다. 매수 타점이라고 해서 여기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추세가 다시 꺾이고 수렴하는 시점, 즉 추세가 꺾였다라는 건 뭐죠? 이평선하고 캔들이 붙은 시점이 여기가 매수 타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엘리어트 파동이 됐던 그리고 뭐 헤드앤숄더가 됐던 대파동은 거의 2파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가 한번 분출한 이후에 이평선하고 수렴하는 자리, 이 자리에서 매수 타점으로 보고 여기에서 길게 롱으로 가져가는 편이 많습니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가격을 보면 66,400원입니다. 하지만 추세가 끝나는 시점은 어디죠? 23만 원입니다. 그러면 약 몇 배가 올라갔죠? 6만 원이 24만 원이 되면 4배입니다. 내가 1,000만 원을 들어갔으면 4천만 원이 됐고 1억이 들어갔으면 4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세 매매를 많이 이용하는 편입니다. 뭐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스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우량주 위주로 롱으로 많이 가져가는 편이고요. LS 일렉트리닉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는 간격, 그러니까 저점에서 고점까지 찍는데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중소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포지션을 가지고 가면 저점 대비 적게는 5배에서 10배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으로 대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실시간 매매를 하는데요.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구독자님들한테도 혜택을 자그마하게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드리고 있냐면 제가 이렇게 바닥에서 들어갈 때 매수하겠습니다라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점에서 팔아야 될 때 매도합니다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이 이렇게 나오면 여기에서 똑같이 LS 일렉트로닉 매수 들어갑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고요. 다시 고점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문자를 넣어드립니다. 지금 주식을 하면서 매매에 대해서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주식을 언제 들어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언제 팔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팔고 나서 50% 100% 올라갈 때 속쓰린 경험 한 번씩은 있으실 겁니다. 반대로 내가 목표가를 15만 원까지 봤는데 12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이 나와서 팔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단순하게 캔들의 모양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과 괴리율, 이격 이 세 가지를 보고 판단하는데요. 이격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과 캔들의 위치가 벌어진 걸 이격이라고 합니다. 괴리율 같은 경우에는 이론 가격과 실제 가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론 가격이라는 거는 펀드멘탈, 즉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이 기업의 에비타를 분석해서 재무 분석을 분석해서 판단된 가격이 있고 그 가격보다 높으면 종목이 과열됐다, 낮으면 종목에 비해서 침체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과열과 침체되는 구간에서 매수라는 걸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제가 이런 자리,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될 자리 에서는 매수 들어갈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 드릴 거고요. 고점
이렇게 팔아야 될 자리에서는 제가 지금 LS 일렉트로닉 매도할게요 라고 문자를 넣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어떤 식으로 실제 이런 식으로 효과가 있는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근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2주 전에 제가 찍었던 영상인데요. HM램 2년 만에 다시 그때 구주식됩니다. 주가 방향 완전 분석 앞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당시의 주가는 보시는 것처럼 19,200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영상 보시면서 어디까지 제가 목표가를 잡았는지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시죠. 보이시죠? 여기서도 청고점 이상 나왔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적어도 어디까지 볼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19,800원까지는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조정이 살짝 눌림을 준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볼 수 있어요? 21,000원에서 여기까지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실적이 받쳐준다라고 하면 뭐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자리 22,650원까지도 한번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시는 것처럼 22,650원까지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재 주가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시죠. 네, 보시는 것처럼 19,000원에서 들어가서 23,000원까지 목표가를 터치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서 자그마치 한 30%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 안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저점이 만들어졌고요.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자리, 저점에서 수렴하는 자리에서 저는 매수 신호라는 걸 드리고, 고점, 청산, 저항이 맞는 자리에서 매도라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실시간으로 제가 매수와 매도를 할 때 저하고 같이 매수와 매도를 참여하실 분들은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알림 신청이 완료되면서 기존에 계신 구독자님들 전화번호 아래에 같이 기입을 해서 일괄적으로 같이 문자를 넣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본업이 있고 내가 공사다망해서 실질적으로 주식 창을 자주 보기 어렵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한 지는 오래됐지만 정확히 어디에서 사고 팔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010-396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현재 만약에 아파트가 한 채가 있어. 이게 13억이야. 이거를 달러로 외국인이 살라고 하면은 100만 달러면 살 수 있어요. 환율을 했을 때 100만 달러에 샀어, 만약에. 근데 환율이 갑자기 확 올랐어요. 근데 100만 달러가 100만 달러로 원래 사던 집이, 그러니까 원화로 사면 13억인데 100만 달러였는데 환율이 확 튀었어. 100만 달러에 15억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외국인들이 이 집을 살 때 100만 달러에 사는데 원래 13억이었잖아요. 근데 환율 키 맞추기가 되면은 15억이 되는 거예요. 100만 달러로 샀는데 이걸 80만 달러로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키 맞추기라는 거예요. 자, 경제에서 최저시급을 올리죠. 예? 최저시급을 올려. 그러면은 돈을 더 벌잖아요. 그러면은 국밥집 뭐라고 해요? 최저시급 올랐네. 최저시급 올린 만큼 우리도 인건비 올라가니까 올려야겠네. 야채 가게 올려야겠네. 고깃값 올려야겠네. 뭐 올려야겠네 라고 하면서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인플레이션도 좋은 인플레이션이 있고 나쁜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좋은 인플레이션은 뭐냐? 경제가 성장해서 최저시급 올라가고 이러면은 좋은 인플레이션이에요. 근데 지금 최저시급 올라가는 게 경기가 좋아져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최저시급을 올려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배드 인플레이션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물가가 다 어떻게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선 최저시급 올라가지고 제한적으로 인건비로 나가는 금액이 있는데 이게 플러스가 돼버리면은 매출에서 뭐가 돼요? 인건비로 지출되는 비용이 크니까 노조는 함부로 자르지도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성이 악화가 되면서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닝 쇼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로봇 시스템을 빨리 도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부가 노란 봉투법을 취지한 거는 국민들 표받기에는 좋아. 왜? 그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경영학이나 경제 주식을 하지 않으면 이런 원리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찾아보면 좋은데 관심 없어요, 솔직히. 제 친구가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생산직에 근무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맨날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전화해가지고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맨 술 먹은 얘기, 여자 만난 얘기 말고는 하는 얘기가 없대요. 그래가지고
얘네들 같은 경우 노란 봉투법을 이제 지금 통과하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고 예, 얘네들이 꺼심하면 시위해가지고 손실로 이어지니까 그냥 로봇 쓰는 거예요. 로봇. 효율이 떨어져도 얘네들이 데모할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데모를 했을 때 시위를 했을 때 파업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또 손실 비용을 계산해 봤을 때 로봇이 쓰는 게 낫겠다라고 해서 빨리 로보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근데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LG 관련된 또 기업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얘가 LG의 모든 장비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로보스타가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20년 후에는 로보스타가 얼마? 20만 원, 30만 원 할 거라고 하는 게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사셨으면 29,000원인데 지금 5만 원이에요. 2만 원 더 불었잖아요. 그럼 몇십 %? 70% 수익이에요, 여러분들. 그때 사셨으면. 그죠? 그래서 제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셔서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공유받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채널만 구독하시고 문자 신청 아직 안 하신 분들, 문자 신청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남겨주시고요. 제 채널 지금 처음 보시고 로보스타 보시는 분들도 상관없습니다.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목표가 어디까지 봐야 되냐라고 하면은 일단은 얘가 갭 상승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늘에 떴잖아요. 천국형. 그러면은 지금 현재에서 어떤 생각이 있냐면 떨어진다, 올라간다 이 생각이 공존하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옆에서 바닥을 확인하면서 횡보장을 만들어 줄 거예요. 하루에서 이틀 정도. 그리고 나서 38,000원이 유지가 되면 다시 한번 급등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얘가 떠 있잖아요. 손절을 한다라고, 손절이 아니라 익절이죠, 익절. 익절가는 여기 제가 지금 39,000원이니까 38,000원 여기 익절가 두고 대응하시고 여기 안 빠지면은 좀 더 보셔라. 지금 4만 원대인데 보통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는 4만 원에서 마르기보다는 5자 찍어주거든요. 그러니까 한 52,000원에서 53,000원까지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까지 같이 매수 매도 타점 받아보실 분들, 지금이라도 받아보실 분들은 010-399-8354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잦은 나의 사랑, 응원은 나의 힘, 상은 나의 별, 그리고 넌 나의 영감. 난 느긋한 남자.